아, 또 혈압이 높게 나왔네. 이런 경험 있으시죠? 건강검진할 때마다 혈압 수치가 걱정되거나 병원에서 짠 음식 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고 실제로 60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혹시 혈압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내과 전문의로 근무해온 김창수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슈퍼푸드들로 많은 분들이 혈압 관리에 성공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혈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식단만으로도 혈압을 10에서 2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싱겁게 먹으면 맛이 없다. 나이 들면 혈압 높은 게 당연하다. 약만 먹으면 음식은 상관없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먼저 고혈압이 생기는 진짜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혈압을 확실히 낮춰주는 슈퍼푸드 5가지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실제로 혈압 관리에 성공하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만 엄선해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혈압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혈압의 진짜 원인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나트륨 과다 섭취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3,400mg의 나트륨을 섭취해요.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김치, 젓갈, 라면, 국물 요리.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에는 나트륨이 가득해요. 나트륨이 많아지면 우리 몸이 물을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해서 혈액량이 늘어나요.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칼륨 부족이에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칼륨 섭취량이 부족해요. 특히 과일과 채소를 적게 먹으면 칼륨이 부족해져요.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이 몸에 계속 쌓여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원인은 마그네슘 부족이에요. 마그네슘은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가요. 현대인들은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마그네슘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네 번째 원인은 좋은 지방 부족이에요.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이 부족하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진 혈관은 혈압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혈관 노화예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식단으로 혈관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혈관을 젊게 유지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원인은 비만이에요. 체중이 늘어나면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퍼야 해서 혈압이 올라가요. 특히 뱃살이 많으면 고혈압 위험이 더 커집니다. 일곱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요. 만성 스트레스는 지속적인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여덟 번째 원인은 흡연과 음주예요.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올려요. 과도한 음주도 혈압 상승의 원인입니다. 이런 원인들을 보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올바른 식단과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식단으로 혈압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보겠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올해 70세예요. 3년 전 혈압이 180대 100까지 올라가서 정말 무서웠다고 해요. 매일 혈압약 2알씩 드셨는데도 혈압이 잘 안 내려갔어요. 특히 젊었을 때부터 짠 음식을 좋아하셨거든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국물 요리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셨고 반찬도 짜게 만들어서 드셨어요. 그러던 중 딸이 혈압에 좋다는 음식들을 알아와서 하나씩 바꿔보자고 했어요.
가장 먼저 바나나를 매일 아침 한 개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고등어는 일주일에 2번, 아몬드는 하루에 한 줌 정도, 배고플 땐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간식으로, 마지막으로 밥은 현미밥을 드셨어요. 이렇게 6개월을 꾸준히 하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혈압이 180대 100에서 140대 85까지 떨어진 거예요. 혈압약도 한 알로 줄일 수 있었고, 지금은 혈압이 안정되어 있어요. 할머니는 음식만 바꿨는데, 이렇게 효과가 클 줄 몰랐다고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혈압 관리에 좋은 슈퍼푸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혈압에 좋은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 있어요. 이는 하루 칼륨 권장량의 12% 정도에 해당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트륨이 혈압을 올린다면 칼륨은 혈압을 내리는 거예요. 칼륨이 어떻게 혈압을 낮추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칼륨은 신장에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요. 신장은 우리 몸의 염분 조절 센터예요. 칼륨이 충분하면 신장이 나트륨을 더 많이 소변으로 내보내요. 둘째, 칼륨은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혈관이 이완되면 혈액이 더 쉽게 흘러서 혈압이 내려가요. 셋째, 칼륨은 심장 박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줘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은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바나나를 언제 어떻게 먹을까요? 아침 식사 후 디저트로 바나나 한 개를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당분이 급격히 흡수될 수 있어요. 운동 후 간식으로도 좋아요. 바나나의 칼륨이 운동으로 손실된 전해질을 보충해줘요. 요거트에 썰어서 넣거나 오트밀에 토핑으로 올려도 맛있어요.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바나나와 우유, 견과류를 넣고 갈아서 드시면 영양가가 더 높아져요. 바나나를 고를 때는 너무 익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살짝 노란색에 녹색이 섞인 바나나가 가장 좋아요. 너무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많아서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반 개 정도만 드세요. 바나나의 당분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바나나를 보관할 때는 실온에서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이 검게 변해요. 먹기 직전에 껍질을 벗기는 것이 가장 신선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바나나 외에 칼륨이 많은 과일들도 있어요. 아보카도는 바나나보다 칼륨이 2배나 많아요. 키위, 오렌지, 토마토도 칼륨이 풍부한 과일이에요. 두 번째 사례로 65세 최봉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퇴직 후 혈압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40 정도였는데 2년 사이에 170까지 올라갔어요.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는데 퇴직 후에는 시간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먹게 됐어요. 특히 짠 안주를 좋아해서 오징어 젓갈, 명란젓 같은 걸 자주 먹었어요.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병원 영양사 선생님이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으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기대 안 했는데 한번 해보자 싶어서 고등어를 자주 먹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고등어 구이를 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견과류도 간식으로 조금씩 먹었고요. 이렇게 6개월을 꾸준히 하니 혈압이 170에서 145로 25나 떨어졌어요. 지금은 140 정도로 안정되어 있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혈압약도 반으로 줄였어요. 정말 음식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두 번째 슈퍼푸드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등푸른 생선이 혈압에 좋은 이유는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어서 음식으로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오메가3가 혈압을 낮추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첫째, 오메가3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딱딱한 혈관은 혈압을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이 유연해져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둘째,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요. 오메가3는 이런 염증을 줄여서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셋째,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들어줘요. 끈적한 혈액은 혈관에 부담을 주어서 혈압을 올려요.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요.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고등어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고등어에는 EPA와 DHA라는 두 가지 오메가3가 모두 들어 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고등어를 드시면 좋습니다. 연어도 오메가3가 풍부해요. 연어는 다른 생선보다 비싸지만 영양가가 뛰어나요. 특히 자연산 연어가 양식 연어보다 오메가3가 많아요. 정어리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정어리는 작은 생선이지만 오메가3 함량이 매우 높아요. 캔 정어리를 드실 때는 기름 대신 물에 담긴 것을 선택하세요. 참치도 오메가3가 들어 있어요. 참치 캔을 드실 때는 염분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생참치에도 좋지만 수은 함량을 고려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드세요. 꽁치도 가성비가 좋은 생선이에요. 가을 꽁치는 기름기가 많아서 오메가3가 특히 풍부해요. 멸치도 작지만 영양가가 높아요. 멸치볶음으로 드시거나 국물 우릴 때 사용하세요. 단, 멸치는 염분이 높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등푸른 생선을 조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름에 튀기지 마세요. 튀기면 좋은 지방이 파괴되고 나쁜 지방이 늘어나요.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아요. 소금을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소금 대신 레몬, 허브, 마늘 등으로 간을 해보세요. 신선한 생선을 선택하세요. 냉동 생선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신선한 것이 좋아요. 생선 비린내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우유에 담갔다가 조리하거나 생강을 함께 사용하세요. 생선을 못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자연식품에서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이 더 좋아요. 세 번째 슈퍼푸드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가 혈압에 좋은 이유는 마그네슘 때문이에요.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가요. 현대인의 70%가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고 해요. 견과류는 마그네슘의 보고예요. 아몬드가 마그네슘이 가장 많아요. 아몬드 23개 한 줌에는 하루 마그네슘 권장량의 20%가 들어있어요. 생 아몬드가 가장 좋고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간 것은 피하세요. 아몬드는 비타민이도 풍부해서 노화도 예방해줘요. 호두도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호두에는 오메가3도 함께 들어있어서 혈압 관리에 더욱 좋습니다. 호두는 하루에 4-5개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껍질을 깬 것보다는 먹기 직전에 까서 드시는 것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캐슈넛은 마그네슘과 함께 구리도 풍부해요. 구리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미네랄이에요.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보다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이 드시기 편해요. 피스타치오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칼륨도 들어있어요. 피스타치오는 껍질을 까면서 먹게 되어 있어서 천천히 먹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브라질너트는 마그네슘과 함께 셀레늄이 풍부해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을 보호해 줍니다. 하루에 한두 개만 드셔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셀레늄 과다가 될 수 있어요. 해바라기 씨도 마그네슘이 많아요. 해바라기 씨는 샐러드나 요거트에 뿌려서 드시면 좋아요. 비타민 E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호박씨는 마그네슘의 보고예요. 호박씨 28g에는 하루 마그네슘 권장량의 37%가 들어있어요. 아연도 함께 들어있어서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돼요. 견과류를 언제 어떻게 먹을까요?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식사 사이사이에 조금씩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토핑으로 올려도 좋아요. 견과류를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하루 권장량을 지키세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 수 있어요. 하루에 한 줌 30g 정도가 적당해요.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것은 피하세요. 자연 그대로의 견과류가 가장 건강에 좋아요. 허니버터, 아몬드 같은 가공된 것은 혈압에 오히려 나빠요.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서 드세요.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밀폐용기에 보관하세요. 견과류는 습기와 산소에 약해서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영양소가 파괴돼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슈퍼푸드는 베리류입니다. 베리류가 혈압에 좋은 이유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이에요. 안토시아닌은 베리류의 빨간색, 보라색을 만드는 성분으로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나요. 안토시아닌이 혈압을 낮추는 원리를 알아보겠어요. 첫째,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피를 보호해줘요. 혈관 내피가 손상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올라가요. 안토시아닌은 이런 손상을 막아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줘요. 둘째, 안토시아닌은 일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줘요.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셋째, 안토시아닌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만성 염증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블루베리가 가장 유명한 베리예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비타민C와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하루에 반 컵에서 한 컵 정도 드시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블루베리가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같아요. 냉동 블루베리는 스무디나 요거트에 넣어서 드세요. 딸기도 혈압에 좋은 베리예요. 딸기에는 비타민C가 특히 많아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딸기는 당분이 있으니 하루에 5에서 7개 정도만 드세요. 하루에 5에서 7개 정도만 드세요. 딸기를 고를 때는 너무 큰 것보다는 중간 크기의 빨간색이 진한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큰 것보다는 중간 크기의 빨간색이 진한 것을 선택하세요. 라즈베리는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아닌이 더 많아요. 라즈베리는 신맛이 강해서 요거트나 시리얼에 넣어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식이섬유도 매우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크랜베리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요. 크랜베리는 비타민 K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맛이 강해서 주스로 많이 드시는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주스보다는 생 크랜베리나 말린 크랜베리를 드시는 것이 좋아요.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포도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요. 특히 검은 포도나 적포도에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 있어요. 포도는 껍질째 드셔야 항산화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분이 있으니 하루에 한 송이 정도만 드세요. 베리류를 언제 어떻게 먹을까요? 아침 요거트에 넣어서 드세요. 플레인 요거트에 베리류를 넣으면 단맛도 나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스무디로 만들어서 드셔도 좋아요. 베리류와 바나나, 우유를 넣고 갈아서 드시면 맛있는 스무디가 돼요. 오트밀에 토핑으로 올려도 좋습니다. 베리류를 고를 때는 색깔이 진한 것을 선택하세요. 색깔이 진할수록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 있어요. 냉동 베리류도 영양가가 신선한 것과 거의 같아요. 냉동 베리류는 보관이 편하고 1년 내내 드실 수 있어서 좋아요. 다섯 번째 슈퍼푸드는 통곡물입니다. 통곡물이 혈압에 좋은 이유는 식이섬유와 마그네슘 때문이에요.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져서 혈압이 올라가요. 식이섬유가 이를 막아주는 거예요. 또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요. 급격한 혈당 상승은 혈관에 부담을 주어서 혈압을 올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줘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돼요. 비만은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현미가 가장 대표적인 통곡물이에요.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면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현미에는 백미보다 4배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 있어요. 처음 현미를 드실 때는 흰 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세요. 서서히 현미 비율을 늘려가면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현미를 맛있게 짓는 방법이 있어요. 현미는 물에 2시간 정도 불려서 짓는 것이 좋아요. 물의 양은 현미의 1.5배 정도 넣으면 됩니다. 그 외에 귀리, 오트밀, 퀴노아, 보리, 통밀, 메밀, 콩류도 모두 좋습니다. 통곡물을 드실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천천히 바꿔가세요. 갑자기 통곡물로 바꾸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씹어서 드세요. 통곡물은 더 많이 씹어야 소화가 잘 됩니다. 한 입에 30번 정도 씹으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식이섬유가 많으면 물도 더 많이 필요해요. 하루에 8잔 이상 드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까지 5가지 슈퍼푸드를 알아봤는데요. 이 음식들을 효과적으로 드시는 핵심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해서 혈압이 갑자기 내려가지 않아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김영자 할머니도 6개월을 꾸준히 하셔서 혈압이 40이나 떨어졌잖아요. 두 번째 원칙은 균형입니다. 한 가지 음식만 많이 먹는 것보다 5가지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바나나와 오트밀, 점심에는 현미밥과 고등어, 간식으로는 견과류와 베리류를 드시는 식으로 말이에요. 세 번째 원칙은 적정량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로워요. 바나나는 하루에 1개, 견과류는 1줌, 베리류는 반 컵에서 1컵 정도가 적당해요. 네 번째 원칙은 조리법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가 달라져요. 생선은 튀기지 말고 굽거나 찌세요. 견과류는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간 것 말고 생으로 드세요. 과일은 주스보다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원칙은 타이밍입니다. 언제 먹느냐도 중요해요. 바나나는 아침이나 운동 후에, 견과류는 간식으로, 통곡물은 주식으로 드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음식과 약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해요. 여섯 번째 원칙은 개인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시면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고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시면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일곱 번째 원칙은 모니터링입니다. 혈압을 정기적으로 재서 변화를 확인하세요. 가정용 혈압계를 구입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재는 것이 좋아요. 혈압 수첩을 만들어서 기록해두면 병원 갈 때 도움이 돼요. 여덟 번째 원칙은 전문의와의 상담입니다. 음식만으로 혈압이 좋아졌다고 해서 약을 임의로 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세요. 세 번째 사례로 올해 66인 윤남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혈압이 높아서 약을 3년째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혈압이 150 밑으로 안 내려가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약을 더 늘리자고 했는데 부작용이 걱정됐어요. 그때 오늘 말씀하신 5가지 음식을 모두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바나나와 오트밀, 점심에는 현미밥과 생선, 간식으로는 아몬드와 블루베리를 매일 먹었어요. 점심에는 현미밥과 생선, 간식으로는 아몬드와 블루베리를 매일 먹었어요. 처음에는 입맛이 안 맞아서 힘들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이런 음식들이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3개월 후에 혈압을 재니까 150대 135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130까지 떨어졌어요. 지금은 혈압약도 반으로 줄이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 음식에 힘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이제는 가족들도 모두 이런 식단으로 바꿔서 먹고 있어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3개월 후에는 분명 혈압이 많이 좋아져 있을 거예요.
윤남순 할머니처럼 혈압약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실버라이프는 여러분의 건강한 혈압,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셔서 혈압 걱정 없는 활기찬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슈퍼푸드가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지, 실제로 실천해 보신 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런 내용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재 혈압 수치와 고민, 오늘 배운 슈퍼푸드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은 것, 그리고 실천 후 느낀 변화나 혈압 수치 개선 효과 등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오늘 배운 슈퍼푸드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은 것, 그리고 실천 후 느낀 변화나 혈압 수치 개선 효과 등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또한 혈압 관리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한 혈압을 만들어가요.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